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국내 수소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수소산업협회가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전 현직 임원들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이사들 중 일부는 현 회장 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징계와 고소,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국수소산업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협회 발전기금 2억 5천만 원을 착복한 데다 5천만 원을 마음대로 회원사에 차용해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있었던 감사에서 드러나 일부 직원들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를 당한 현 임원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발전기금을 내시고 나서 임기 3년을 채우기 전에 1년도 안 채우게 되니까 3년에 5억 발전기금을 내시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돌려달라 해서 이사회에 이제 결의를 거쳐가지고 반환한 겁니다. 또 회원사에 빌려줬던 5천만 원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회 이사들 중 일부는 A씨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정기총회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청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소산업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협회 사무국 명의로 회원사들에게 발송된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협회 이사들 간 알력과 갈등이 이딴 고소와 소송으로 확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튼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국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소산업협회는 현재 대기업 등 230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내분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협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어제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선 어제 9천여 명의 수능 응시자가 성적표를 받았고 이 가운데 350여 명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 국어와 수학 영역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수능 만점자는 1명으로 졸업생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노사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초래했던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조합원의 75.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130만 원 지급, 경력금 일부 인상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울산대병원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8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울산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전국의 0.81%에 불과해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기반의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한 특허 통계 기반 지역산업 진단에 따른 겁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김혜경 연구위원은 올해 울산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0.76% 증가한 4,450여 건으로 전국 출원량의 0.81%에 불과해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공유를 위해 롯데호텔에서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 놓기 전 울산시 교육감 서거 1주기를 맞아 어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키재단 추진위원회는 어제 양산시 솥발산 공원묘원에서 노교육감 1주기 묘소 참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시 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고 노키 교육감을 주제로 한 집담회에 함께 추모곡과 뮤지컬, 추모시 낭송 등으로 구성된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 겨울방학 동안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학교 17곳에 성면 72,500여 제곱미터를 제거하는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학교 17곳에 성면 모니터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작업 요령 등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교 성면 제거 공사가 완료되면 울산 지역 성면 보유 학교 166곳 중 모두 133개 학교의 성면 71만여 제곱미터가 제거됩니다. 교육청은 사업비 123억 원을 들여 내년에 나머지 학교의 성면도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JCN 울산중앙방송과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특별모금 생방송인데요. 지역사회를 이끄는 단체장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끝없는 온정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살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울산을 가치 있게.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려운 우리 지역 이곳을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입니다.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언더탑 제막식이 울산 지역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울산시청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모두들 이웃사랑의 온정이 모아져 올해도 언더탑 수은주가 100도를 넘어 팔팔 끓어오르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부 이 온도에는 시민들 힘으로 100도를 올릴 수 있는 펄펄 끓는 그런 울산광역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이 참 많습니다. 이웃이 행복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마지막 남은 날까지 더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피며 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부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언더탑 제막식에 이어 JCN 특별모금 생방송이 마련됐습니다. 이웃 돕기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JCN 울산중앙방송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특별모금 생방송은 지역 국악인 김미경 씨의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 전용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을 필두로 김득겸 울산시장, 김기한 의장, 그리고 울산 지역 단체장과 사회봉사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까지 끝없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사회의 온정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JCN 특별모금 생방송은 JCN 지역 채널 24번과 유튜브 존TV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도 공동모금의 모금 계좌를 통해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올해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세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99%인 72억 5천만 원. 공동모금회는 울산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조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처 주관 우수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지난 1년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조례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전국의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것입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특별상을 받은 우수조례는 전기차 공장 신설 허가 기간을 10개월로 크게 단축시키는 데 기여한 자동차 산업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의 성김 전 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직 수행한 성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은퇴한 후 내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성김 전 대사는 현대차 자문역을 맡아 현대자동차 그룹의 해외 시장 전력과 글로벌 통상 정책,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손명희 의원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시 지부가 주관한 2023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의회사랑 울산시 지부는 어제 시의회 의장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수종 손명희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수종 손명희 시의원은 올해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범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천상 하부 램프까지의 도로 확장으로 천상 1교와 천상 2교를 재가설하게 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임시 우회도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상 1교는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회전교차로 옆 천상천을 횡단하며 천상 2교는 농협경제사업소 농산물 선별장 앞을 지나는 교량입니다. 임시 우회도로는 차량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교량 인근에 설치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국도 24호선의 혼잡 완화와 고속도로 진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경매와 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11월 경매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고금리 이자 부담과 매수세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6% 증가했고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3.3%포인트 떨어진 80.8%를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울산의 낙찰가율 역시 81.8%를 기록해 전월 대비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캠핑할 때 난방기구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칫 질식사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캠핑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난방기구 주의점을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와 충북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이 텐트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지난 2019년 동구의 한 캠핑장에서 4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난방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난방기구를 켜고 잠을 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캠핑장에서 난방용으로 흔히 쓰는 숯을 텐트 안에서 피워봤습니다. 숯을 피운 지 30분 만에 텐트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두통과 후두통을 느끼는 500ppm 가까이 올라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캠핑족들에겐 겨울철 캠핑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품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들고 다니고. 하지만 캠핑을 자주 다니지 않는 일반 시민이라면 캠핑 시 난방기구로 인한 질식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텐트의 환기창을 열어 주기적으로 텐트 내부를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반드시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방을 하시더라도 환기를 자주가 아니고 필수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한 개만 사지 마시고 2개 정도 사셔가지고 한 개는 난로 근처에 놔두고 한 개는 주무시는데 근처에 놔두고. 최근 10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265건.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선 질식사고 예방요령 숙지가 필수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남구청이 어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지난 2회 때보다 4억 원이 늘어난 7,28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정3동 노회주차장 조정사업 65억 8천만 원과 옥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65억 원, 삼산 배수펌프장 원동기 재진기 교체 1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56회 남구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문화 행사가 어제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샌드아트 공연과 인권 영화 감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주관한 2023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결과 구영초등학교 고명준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에는 구영초등학교 고명준, 최우수상에는 고원초등학교 남해서 어린이가 선정돼 울산시장상과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공모전 대상 작품은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울산시 대표로 출품됩니다. 울산 항만공사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가 2023 국민참여 청년 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연수원에서 마련한 이 공모전은 청렴의식 향상과 정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제작한 뮤직비디오 나부터 실행함은 공사 직원들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고 김재균 사장이 특별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구 옥동행정복지센터가 어제 청년 차오름센터 1층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장터, 장터누리소를 열었습니다. 장터누리소는 카드 사용 정보가 부족한 노약자와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이 장터에 있는 책과 수공예 그릇, 생활한복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1만 원에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S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